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이화정 기자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이 또 개봉날이어서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시는 관객분들이어서 한 분 한 분 더 여러분의 눈빛이 소중하고 간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먼저 들어왔어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고 내 주변에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냥 고통스럽게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닥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이 가족이 마냥 안타깝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 오셨나요 혹시? 네. 게스트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셔가지고 잠깐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님 그리고 원작자분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에 먼저 앉고 가면 개봉날 이렇게 관객분을 만나는 그 심정이 지금 이제 무대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떨림을 빨리 깨기 위해서 인사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가 영화제에서는 이제 몇 번 상영을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개봉된 첫날이고 이제 개봉 버전에서 이제 조금씩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영화제 버전과는 다른 따끈따끈한 거의 새 작품 같은 상영본으로 오늘 처음 상영을 해서 관객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 영화 속에도 이제 출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정말 저희 영화가 이제 비로소 출산실에서 잘 태어난 날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 상현을 연기한 배우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개봉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개봉날 관객분들 모시고 GV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출산 얘기 좀 해주세요. 출산! 네, 출산을 2번 해본 경험이 있으나 이렇게 또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같이 앉아서 보고 또 좋은 질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GV인 날 이렇게 와주시는 거는 사실 정해진 공연장에 와주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현의 남편이자 지우 지수의 아빠 역할을 연기한 성도현입니다. 저희 작품이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서울 독립영화제 이렇게 여러 영화제들을 좀 다녔었어. 거기서 GV도 하고 관객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GV를 할 때도 그렇게 떨린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개봉 첫날 이렇게 직접 예매해서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을 마주하니까 약간 설레는 느낌도 들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네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네, 옆에 지금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들의 이 떨림을 전달을 받았는데 진짜 이 작품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원작을 쓰신 분은 어떠실까? 네. 이 영화의 각색까지 또 이렇게 역할을 하셨거든요. 작가님께도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작이었던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책을 쓴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비영화인이잖아요. 그쵸, 네. 실감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받으면서 네. 실감 한번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이 이제 각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화인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저 이제 영화인 됐나요? 네, 네. 저 여배우긴 합니다. 저기 조금 출연을 해서. 출연 이제 묶여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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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감사합니다.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도 이제 제일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원작 보통 이제 그 원작을 쓰신 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막 영화를 같이 보셨어요. 어떤 좀 느낌? 한 문장으로 먼저 얘기를.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역할을 김주아 배우님이 했다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안 들고 네. 여러 번 봤단 말이죠. 이 영화를 5-6번. 근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상현과 진룡의 감정에 같이 완전한 몰입이 됐다고 해야 될까? 네. 그거를 정말 오늘은 순전히 그 감정에 몰입돼서 이렇게 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울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네. 오늘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김주아 배우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보통은 거꾸로인데 네. 또 반대 입장에서 보시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두 분 이렇게 직접 주연을 하신 분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러니까는 대상이었던 모델이었던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그 의견 차이 아니면은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좀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 만들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작을 만나면서 조금 더 다른 결의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서 어떤 임팩트가 있으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됐을까?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이제 뭐 다른 장애인 영화를 준비했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많이 준비지 거의 뭐 시놉시스 정도가 그냥 뭐라도 해볼까 구상 정도고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마디로 그때 뭐 할지 모르는 그냥 상태였고 그때가 제가 다른 작품들 한 몇 개 준비하던 게 다 엎어지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뭘 하지 하고 정말 약간 멍한 그런 시기에 책을 그냥 도서관에서 이제 우연히 읽었던 이제 장애 관련 도서제 여러 책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 읽을 때부터 혹시 이제 여기 원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혹시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재밌었습니다. 책이. 네. 기자님 출신이어서 글빨이 너무 재미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장애인 가족 얘기라는데 너무 재밌게 쓰셨가지고 책을 이 책 재밌다고서 이제 막 읽다가 엔딩에는 막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마지막 챕터에서가 이제 그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그녀에게라고 저희 영화의 이제 마지막 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저도 너무 같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 이제 작가님이 겪으셨던 일인 거죠. 자기 후배한테 전화를 받고서 그 후배에게 얘기를 들려주던 이제 마지막 챕터셨는데 그 챕터를 보면서 그 영화한테는 정말 보는 느낌 책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영화를 해보고 싶다 강력하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작 지원도 빨리 됐고 뭔가 오히려 공들여서 엄청 노력해서 준비했던 몇 년씩 시간을 벌였던 작품들은 결국 문을 들었는데 이 작품은 제가 21년에 기획을 해서 지금 상영까지 3년 동안 완성과 개봉까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 빨리 만드셔서 좀 놀랐어요. 제가 감독님이 처음에 이 영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PT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차근차근 영화를 빨리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제 원작자 분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데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원작자님이 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작가님이 이 책을 자신의 경험을 쓰게 된 이유에는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는 데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미디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이제 뭐 TV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왜곡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장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그 왜곡된 시선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갑갑함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독님께서 영화화를 제안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만들어도 되는 것일까? 내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도 되는 것일까?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을지. 일단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현실의 장애인과 미디어에서 본 장애인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바로 몇 년 전 일이고 이 시기에는 지금부터 8년 전에 썼던 8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일단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사람들에게서 이 사회로부터 지금 이 여러분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왜 거부당하지라고 보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구나. 씨앗의 시작은 이거부터구나라고 해서 알리려고 쓰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쓴 자체가 알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책은 작정하고 읽어야만 읽는 사람만 읽는데 영화는 미디어는 얼마나 접근성이 쉬워요. 언젠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안 만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그래서 고민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작가님께 각색 작업을 좀 의뢰하셨던 거였어요? 보통은 이제 원작으로만 참여하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화의 어떤 결들을 만드는데 같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신 거잖아요. 그 결정을 하신 이유는 또 어떤 거였는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조금 몇 번 만나서 깊은 인터뷰 작가님. 네, 작가님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 그 행간의 어떤 실제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을 이제 제가 시나리오 써야 되니까 만나서 들었는데 작가님은 이제 연기도 잘하시거든요. 연기도 재연도 해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그때 하셨던 대사를 조금 이렇게 적어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시나리오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색을 참여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작을 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을 인지하고 있으실 텐데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라는 말,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이것과 지금 영화 됐을 때 제목은 그녀에게라는 제목이잖아요. 톤의 매너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 엄마 상연의 어떤 그 관점으로 이 지금 닥쳐온 현실을 바라보게 된 그렇게 각색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께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자체도 이상한 작가 엄마의 시점으로 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을 원작을 가져왔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장애 가족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너무 더 몰랐고 이 책을 읽었다 해도 제가 얼마나 이해하는 폭이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책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경험을 하신 경험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책에 있는 그 뉘앙스나 이런 거를 100% 당연히
영화화는 못하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어차피 저같이 정말 모르는 비장애인들이 이 가족을 봤을 때 느끼는 느낌들 저처럼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느낀 것을 이렇게 좀 영화화하자 이런 좀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 책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소개한다는 개념으로 이 영상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작가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이 책에서 원작에서 훨씬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엄마의 시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가님의 일이 아니어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남편분의 이야기는 짧게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한번 낼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걸 잡아 나가시면서 쓰셨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 저 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아무튼 많이들 해주셨는데 비난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페미니즘. 적인 걸 봤을 때 왜 돌봄 노동이 엄마한테만 가느냐. 근데 제가 막 가부장에 이렇게 기죽어 사는 사람을 보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부부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주 양육자가 되어서 어릴 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봉이 더 많은 사람. 이건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엄마보다 더 연봉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라서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돈 벌어오는 그 역할을 맡게 되고 엄마가 주 양육자를 하게 되는 걸 맡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됐던 거였고 그래서 책이 엄마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도 상연의 입장에서 쭉 나아가는데 오히려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책에서는 보다 더 조금 나왔던 아빠인 진명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바로 어제까지는 이상하게 아무튼 실감은 안 나지만 그렇게 감정선들을 그냥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보지 못했는데 저도 리뷰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빠한테 이걸 느꼈던 그 장애 가족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리뷰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봐서 봤는데 남편이 그냥 이렇게 흐느껴 울면서 그리고 막 남편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읽어서 그런지 오늘은 진명의 감정선과 이런 게 쫙 다 보이면서 오히려 정말 오히려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 생각. 지속적으로 진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결론은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의 남편분도 기자님이신 걸로. 네, 남편이 영화 전문 기자라서 둘이서 영화 만들려고 했는데 안 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한 당연히 이제 본인의 감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나와서 서운했다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셨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서운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기도 주 양육자잖아요.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아빠들은 아빠들의 강함으로 인해서 숨어서 울었잖아요, 진명.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었는데 왜 우리도 보면은 지금 김재화 배우님이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인터뷰 하시고 왜? 아빠도 같이 주 양육자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명 역할을 성도현 배우님은 서운하셨나요? 조금 나오셔서. 사실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고요. 처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김재화 배우가 추천을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었고요. 작품에 참여 처음 하게 됐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사실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와 지금 영화 완성본과 진명의 어떤 역할의 어떤 비중의 크기는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는 상현의 영화고 상현의 감정이나 이걸 따라가는 영화고 아빠는 옆에서 조금 같이 이걸 겪고 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뒤에서 살짝씩 있는 그런 역할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역할도 되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실제 증명 모델이신 그 김종욱 기자님께서 어제 쓰신 글을 어제 새벽에 읽었는데 울었어요 저. 그 아마 여기 작가님도 계시고 김정아 배우는 아마 더 했을 텐데 이게 실존 인물이 계시고 살아 계시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사실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 건지 혹시나 네. 그런 마음이 항상 한켠에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직접 뵈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셨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하실지 네. 몰랐는데 어제 칼럼으로 지금 다 이제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무 감동받았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입장에서의 그 글을 더 보면서 더 굉장히 많이 울컥했다. 네. 어쨌든 잘했는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긴장이 됐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배우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한번 좀 주세요. 네, 아마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실 이 상현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그러니까 굴곡진 삶, 내 앞에 온 굴곡진 삶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지를 거의 이제 잡고 가야 되는 인물로는 진짜 이 영화에서 상현의 선택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상현 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어쩌면 미끄러워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재하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님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역할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워낙 많은 감정의 결도 있을 뿐더러 수행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배우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 연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아웃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배우님을 잡아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이 영화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잘 들리시죠? 네. 참 희한하게 아이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작품들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배우로서는 정말 좋은 작품들 만나면서 재미나게 촬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하고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대한 죄책감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을 막 낳았을 당시에는 그 촬영 시간에 대한 그 규제가 거의 아직 막 정확하게 있기 전이라서 밤새고 들어가면 누워있는 남자 3명을 보면서 미안하고 하지만 난 씻고 또 바로 나오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어느덧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배우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작을 하면서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플러스 예능까지 계속 하게 되면서 배우로서는 너무 행복한 선택되어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와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가 딱 되었는데 다른 일하는 엄마들도 가끔은 1학년 1학기 때 휴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못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제 스스로 많이 그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저기 강원도 양양에 이제 이사를 가기로 마음 먹고 딱 이사를 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회사에도 말씀드리고 저는 당분간 일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녀에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배우로서 너무 잡고 싶은 역할이죠. 정말 아마 누구한테 제가 처음이었나요? 여기서 네. 아마 되게 많은 배우분들이 이 작품은 무조건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이 상황상 제가 우리 집 식구들 다 끌고 강원도까지 갔는데 미안 나 잠깐 또 촬영하고 올게 이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의 그 데뷔작이 영화 하모니예요. 근데 하모니의 강대유 감독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그 시나리오 받았지? 이러면서 아 근데 제가 이렇고 이래서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데뷔시켜준 감독님의 말을 흘려듣기가. 그래서 진짜 다시 꼼꼼히 읽었는데 저희 엄마랑 통화를 했죠. 무조건 해야지. 어머니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특히 남편에게 여보 나 진짜 한 달 플러스 며칠만 더 갔다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학교에서도 또 전화가 와요. 왜냐면 전학간 학교에 적응하는 아들들이 힘들었었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라는 배우에 대해서 뭐 여러 작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역할을 맡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독님께서 저에게 상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양양에 결국은 내버려 두신 엄마였군요. 근데 감독님에게 김지아 배우님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왜냐면 저도 단편부터 계속 이제 김지아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센 연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연이 가지고 있는 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맞을지 어떻게 떠올리셨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상현 역할의 배우라고 생각했던 배우 조건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나이대인데 좀 육아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육아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초반에 그 30대 초반에 막 당당한 기자의 모습과 10년이 후에 그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후배에게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상현의 10년 후에 두 얼굴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요 몇 가지 조건들을 갖고서 이제 여러 리스트를 봤는데 일단 육아 경험은 30, 40대 여러가 진짜 적고 네, 그리고 초반 이런 당당한 모습, 나중에 성숙한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여배우 어떤 여배우도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김지아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김지아 배우는 아무리 작은 역을 하든 큰 역을 하든 김지아 배우가 표현하는 뉘앙스들을 저는 너무너무 바로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배우들은 어떤 연기할 때 표현을 하는데 저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로 저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배우들이 저는 꽤 있다고 느꼈는데 김지아 배우가 하는 표현들은 너무너무 쉽게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아 배우한테 한번 맡겨야겠다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최종 결과물에서 촬영 때도 느꼈고 제가 기대한 거에 한 200% 이렇게까지 해주면 저는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0%. 성경 배우는 몇 %인가요? 퍼센테이지를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셨으니까 199. 금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에 있어서 자신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거는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던 사람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 해서 왜 나는 아닐까로 바뀌는 그 지점들을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캐릭터 분석을 하기도 하셨겠지만 여기는 각본가가 진짜 이제 실제 모델이기도 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작가님 책은 물론 읽었고 또 작가님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좋았는데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그 엄마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어떤 순간순간들에는 이게 맞나? 작가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자꾸 유상연보다는 류승연에게 자꾸 저도 모르게 막 포커스가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순간 접자. 그리고 나에게는 이 시나리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물론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연기 지도도 해주셨어요. 네네. 저기 국회의원한테 호통치면서 전화 받는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가님의 이제 에피소드니까. 네, 그날 오셨어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더 딱딱하고 소리를 더 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엔 유독 제가 기자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옆에서 본 기자들. 아니 지금 여기서 진짜 저 사과드려요. 내가 아니요. 이게 류승연이었으면 안 됐어요. 이 영화는 유상연이 이건데 네. 제가 그 장면을 할 때 내가 왜 갔었죠? 혹시 알아? 출연, 다른 씬 출연 때문에. 아 그랬었나요? 아무튼 그게 가게 됐는데 그 실존 국회의원이고 실존의 다 대사들이고 그 부분에 이제 감독님이 그 상황은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 대본은 제가 이렇게 그 실존 인물이 했던 대사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실제 제가 했었던 이 텐션은 국회의원이 처음에는 능글맞게 전화해서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해서 막 계속 화를 내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에 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다가 이 기가 돼가지고 팍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너무 이렇게 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못되게 막 이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선을 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드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거를 저 진짜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네, 한 분은 감사하다고 하고 한 분은 사과를 드리는 이렇게 굉장히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감독님 대신 또 이렇게 연기 디렉팅까지 하신 거였군요. 그날 뭐 찍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날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네. 삭제된 삭제. 장면에 네. 가족 모이는 그 모이는 장면 하나 맞아, 찍으려. 맞아. 그날이었구나. 네, 연기 디렉팅 하신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잊어먹으셨어요. 네. 캐릭터가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책을 쓰셨을 때도 아마 이거는 중요한 지점이었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감독님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에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각 장면들을 통해서 그 지점을 포착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작가님이 쓰셨던 에피소드에 기반을 해서 많은 장면들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좀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테고 가족인 실제 겪는 이제 그 가족들로서도 가장 이제 부딪히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슈퍼마켓에서의 그 일화였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그 장면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 난장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 쏘아보고 있고 이 상황을 연출을 거의 이제 그 재난 영화처럼 거의 하시잖아요. 감독님께 그 장면을 좀 연출하신 그 장면 표현하신 그 이유와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씬은 그 제가 기억하기로 그 책의 거의 1장인가? 오프닝 책의 오프닝 씬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마트에서 이제 소름을 피우는 그 씬을 이제 묘사를 하셨었는데 그걸 약간 코믹하게 또 쓰셨어요. 자기는 그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뭐 그 상황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고 나중에 뭐 웃음도 났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막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책의 오프닝인데 너무 그 시간부터 몰입이 되게 만드는 책이 그런 시이어서 찍을 때 이 장면 잘 구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찍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트를 거의 1시간 빌렸나? 네, 1시간 동안 이제 저 시를 다 찍다 보니까 뒤에 몬타주에 또 인별 에피소드 찍으니까 정신없이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핸드헬드로 찍은 씬이고 그 씬은 뭐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래 실제로 타임을 줄이려고 촬영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편집 때 넣었다 뺐다 고민하다 결국 삭제한 씬이었는데 좀 풀 쉬어서 그 상인이 슬로우로 천천히 그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쳐다보는 그런 슬로우 장면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아쉬워서 결국 그 장면을 삭제하고 지금 이제 보신 그 느낌으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진짜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설계된 감독님의 그 연출적 의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장면 유독 흔들리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배우님들 촬영하실 때는 물론 이제 연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크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 좀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저희한테 실제로 마트에 이미 저희가 딱 있는 그 코너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선 다 일반 손님들도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점점 들어오고 그 피카츄 빵 사신다고 이미 줄 서서 계시던 이제 분들이 계셨어요. 피카츄 빵이 또 유행해서 네. 다 이제 손주 손녀분 그 빵 사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쫙 서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좀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최대한 이제 탁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집중해서 찍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실제 촬영 장면의 진명의 모습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때 계절 배경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셔츠도 입고 이렇게 스웨터도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땀이 안에 엄청 났었어요. 그러니까 발버둥치는 지우를 계속 안고 막 들고 이제 가고 이제 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실제 아마 그 가족분들도 그랬겠다. 그 진땀이 정말 식은땀이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장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영화를 통틀어서 좋아하는 몇몇 장면 중에 하나고 또 제 얼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컷하고 NG 없이 계속 이제 빨리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초집중해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상현하고 완전히 비슷하진 않고 차원이 다른 그냥 그거지만 그럴 때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진 않지만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가 있거나 학부모로서 참여할 때 그 난감한 순간들 또는 또 배우의 자식이라서 또는
그런 괜히 막 그런 생각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나를 보지 않는데 내가 의식해서 뭐라 그랬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혼자서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애들을 좀 되게 더 다그치면서 지금까지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그냥 정말 그러니까 뭐 과장되게 현실을 표현했다라기보단 영화적으로 진짜 리얼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 시선의 문제인가를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작가님께서 그럴 때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냥 걸어나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책의 글귀가 기억나서였거든요. 이 사회가 어떻게 그러면은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봤을 때 진짜 모르지 않고 계속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주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제일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마트 씨는 너무 일단 좋아진 게 제가 오늘은 감정으로 더 빨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김재화 배우님의 얼굴에서 초집중을 하셔서 진짜 그런 건지 이 감정 하다못해 그 지친 표정부터 당혹부터 모든 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쉬웠던 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는 저 장면 속의 전날은 아들이 텐트럼이 빵 하고 터지는 순간 이마트 커다란 이마트이기 때문에 안에 1층에 수백 명이 있는데 우리 귀신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 모두가 행동을 멈추고 하는 순간 귀신이 확 지나가니까 그 수백 명의 웅성거림이 침묵 그리고 소리의 진원지.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을 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아들을 들쳐 업고서는 막 이제 도망가니까 나는 뒤에서 카트를 끌고 갔는데 정말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숨 하나를 안 쉬고 빠르게 가는 남편과 울어제끼는 아이와 뒤에서 카트를 타고 가는 나가 있는데 이게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이렇게 천천히 막 이 장면 있잖아요. 네네. 딱 그 장면이 보면서 내가 오늘도 영화를 찍는구나. 현실에서. 그 정도의 이게 충격과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슈퍼마켓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기다릴 줄 알고 이런 성인으로 자라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거를 제 아들이 내가 이 시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얘를 마트에 이제 안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 얘는 37살, 24살이 됐을 때 키가 이만하고 등치 이만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마트에 가서 줄 서지 않고 난동 부리면서 내가 빨리 할 거야. 얘는 이렇게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필요한 게 여러분의 포용, 관용, 조금의 기다려줌. 평생에 한두 번도 안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은 그쵸? 그 몇 분일 텐데 그런 거 기다려주시면 좀 더 살기가 편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혜주 씨가 생각나는데 네. 초반에 지금 영화에서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판타지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주변 분들이 이렇게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초고인에 있었던 씬입니다. 중요하게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씬이었는데 삭제가 돼서 그렇고 저희가 지금을 꽤 했는데 이 시네마 한 질문 저 처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너무 많긴 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궁금한 점이 세 가지나 있긴 한데 원래 세 가지? 좀, 네, 그러면은 하나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시고 네네.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 혹여라도 그럼 다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좀 긴 거 하고 짧은 거 하나 하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굳이 저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두개 그럼 네, 네, 가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은자 선생님께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강서 지원센터에. 그래서 그 선생님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혹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했고, 하나는 김주아 배우님이 그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맥주 따르실 때 어쩜 이렇게 못 따르시는지 궁금해서 짧은 질문. 네, 알겠습니다. 김지아 배우님 먼저. 네. 저는 이 질문 전에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 엄마들 빨리 따라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이거 빨리 좋게 이 분위기를 꾸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 가까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랐는데 정말 거품만 따랐더라고요. 제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렇게밖에 못 따르냐고 혼났어요. 네, 감독님께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맥주는 이제 받는 사람이 잘 기울여서 받아야 제가 볼 경우가 아니라 받는 분들이 기울이지 못해서. 네, 기울이지 받는 분들이 잘못했던 거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은자 선생님이 맞고 그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길이라는 학교가는 길이라는 게 다큐에서 이제 주요 역할로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고서 너무 저 분이 캐릭터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꼭 좀 저희 영화 속 장면에 좀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다 해서 저희가 카메오처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네, 또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저희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네,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그 중간에 지우가 나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지수가 네네네. 지우한테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투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뭘 봤냐면 그 TV 화면을 봤어요. TV 화면에 개그 콘서트 장면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개그맨 김대희가 동네 바보 형으로 나오는 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되게 치밀하구나. 그런 걸 그쪽에 또 이제 그 장동민한테 엉덩이를 발길질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동네 바보 형이 이제 좀 맡고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으셔가지고 되게 치밀하신 감독님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화 느낀 거는 이제 극 중에 이제 천주교적인 장면, 김윤수한 주기경의 선종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뭐 귓돌로 한다거나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영화를 계속 보면서 뭔가 천주교보다는 불교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극중 상연이 고통과 번뇌와 이런 거를 막 겪다가 나중에 초월하는 해탈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주아 배우의 머리가 짧아져요. 스님처럼.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이 의도를 하셔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짧아가지고 뭐 스님처럼은 짧게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종반으로 가면서 짧아지면서 배우님이 이제 좀 뭔가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저는 불교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독님 의도는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화면은 정말 치밀하게 감독님이 하신 게 맞을 거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감독님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작 책의 제목인데 사랑합니다 동료 바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미디어에서 동료 바보를 희화하면서 저희가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 사회의 공기처럼 이런 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뭔가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라는 이제 챕터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영화에 당연히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더 직접적으로 아예 그런 그 TV 화면을 막 보다가 상연히 분노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편집 과정에 삭제가 됐고 그래서 약간 지금 형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보실 수 있게 조금 남겨뒀고요. 추기경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다른 종교까지 이제 접목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감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작가님 얘기도 좀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 영화도 종교적으로 이제 김수환 추기경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원작에 다 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그렇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는 날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셔서 출산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추기경을 원망하셨다가 그 후에는 그걸 또 꿈에는 나타나는 저희 병시신 장면을 그것도 실제로 작가님이 겪으셨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원작을 보면서도 그 코드들이 제가 또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어떤 특정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되게 종교에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의 영화인이지만 독립영화인이 거의 종교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종교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얘기는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종교들이 이제 어느 종파를 떠나서 다 결국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보신 게 아마 좀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희 의도가 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뭐 추기경 그 부분은 원작에 워낙 이제 또 많이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가님께 그 종교적인 함의를 좀. 저는 종교가 특별히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믿어요. 급할 땐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나왔던 발상이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기도하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근데 무지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막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신입이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쁘니까 워낙 전 세계다. 여기 신입한테 성인이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기도하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요. 야, 우리 임신했나 보다. 왜? 꿈을 꿨는데 남편이 꿈에 김수환 추기경이 나타나서 본인이 입고 있던 추기경 복을 벗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다 울어요. 진짜로.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겪어서 우리는 야, 여기는 김수환 추기경의 축복을 받은 아이야. 그래서 태명을 수환이라고 져서 수환아 하다가 한 달 뒤에 보니까 쌍둥이래길래 수야 환이야. 그러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름을 한 글자씩 넣어서 김수인, 김동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인들도 못 받는 김수환 추기경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아이들은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장애가 왔잖아요. 부모가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명동성당도 찾아가세요. 가족들끼리 앞에다 두고 지나가는 신부님 붙잡고 제가 이런 걸로 컸는데요. 애가 왜 장애가 있죠? 따지기도 하고 그 동상 같은 거 이렇게 목만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왔던 꿈속의 장면은 제가 친정에서 자고 있을 때 꿈인 듯 꿈이겠죠 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머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저한테 이러고 싹 나가시는 이제 그거를 껐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게 실제 저희 경험으로 있었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삼재 소멸 팔찌를 끼고 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또 관객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불교 쪽으로 이 영화가 종교 대통합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와, 너무 김지아 배우님 한 분만 제가 선택을 못하겠네요. 죄송하지만 일어나셔서 가위바위보 하면 아, 또 새로운 방식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동의하시는 분은 그럼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구령할게요. 가위바위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밌네요. 잠깐만. 둘. 가위바위보. 이러고 다른 분 또 주면 억울하죠. 이기신 분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 제목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랑 같은 구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네,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저희 발달장애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해요. 네, 모두 다 막 보러 가겠다, 뭐 모든 또 그런 지원하는 곳에서 뭐 표 다 뿌린다, 보러 가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지금 작가님 같은 삶을 그래도 살아왔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들의 삶이 치료실에 있지 않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도 어쨌든 현재 진행이시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있으시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성인기가 또 아이가 성인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성인기에 대해서도 뭐 또 책을 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성인기에 대해서 또 영화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 뭐 네. 지금은 뭐 이런 치료실 뭐 반복되는 이런 삶 속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정말 엄마 본연의 삶에 충실하고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이렇게 다음 책까지 벌써 이렇게 짚어주시는. 네, 일단 이 책을 쓰고 나서 정말 행복한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서 엄청 행복하게 듯하게 삽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벽에 부딪혀요. 청소년기잖아요. 제가 3주 소멸팔찌를 샀다니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춘기가 있는 거죠. 아니요, 아들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배우님. 아들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지금 특수교사 선생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가 이 초반에, 상영이 초반에 겪었던 그 무력감에 다시 또 빠져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와 책은 아동기였다면 이달 말에 청소년기 책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저는 딱 한 편만 더, 아니 하나만 더 쓸 거예요. 장애 관련해서. 성인기 때. 성인기 가면은 그때는 잘 살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또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또 이 사회복지계로 나가는데, 그 안에서 여기 사회복지사님들도 아마 오늘 오신다고 또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사회복지계 안에서 또 마주하는 어떤 분노들을 몇 년 동안 쌓아두다가 그걸 책으로 해서 성인기까지 1부, 2부, 3부 하고 나는 끝낼 테니까 우리 감독님이 금요일에 2, 3, 4 쓸 때는 감독님으로 달렸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반지장 1, 2, 3부작 같이 여정을 준비되셨어요? 네. 그녀에게 흥행 결과에 따라 네네. 그녀에게 흥행 결과에 따르신답니다. 그러면 많이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나오는 책은 벌써 이제 다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제목을 그러면 여기서 제목은 아들이 사는 세계예요. 아들이 사는 세계가 달라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 때 세계가 훨씬 더 친근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나마 어린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오셨는데 꼭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책 4대를 저기다 세워놨대요. 그래서 끝나고 혹시 원작이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사과라는 말을 꼭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봅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작가님 직접 말씀하시면 힘들까봐. 네. 부장님이 꼭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눈빛을 보내고 있으셔서 그렇구나.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더 많이 들을 얘기들이 많긴 한데, 오늘이 개봉이고 첫 지부이고요. 계속 또 다른 또 만남이 있을 거여서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독님과 배우님과 작가님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책이든 아니면 영화든 어쨌든 이게 가닿는 관객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1cm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사실은
감독님도 배우님도 1cm 정도 또 달라진 지점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또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 작업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님 먼저 네. 우선은 저희 이제 개봉 첫날이니까 사실 상영관이나 상영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영화관에나 가서 보실 수 있지는 않은데 찾아서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좀 작품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 영화가 길게 오래 사랑받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단체관람 이런 거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참여하면서 원작 책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보고서도 그랬고 촬영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저도 너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몰랐었고 그게 되게 부끄러웠고 이렇게 세상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작년에 부국제에서 저희가 처음 GV를 하고서 부국제 GV를 하다가 관객분들의 리뷰를 이렇게 듣다가 저희가 울컥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좀 깨달은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제가 이 작품을 참여하면서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바뀌신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서 안 그래도 저희 개봉 즈음에서 밴드 저희 이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 있는 밴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길 기도해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보시고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지현 배우님. 네, 저는 사실 2년 전에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작품을 못하고 그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자마자 저를 바로 건져주셔가지고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상현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에게를 촬영하면서 배우로서 엄마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1cm보다 더 많이 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함께했던 도연 씨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저랑 꼭 사진 한 장 찍으시고 SNS에 많이 네, 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화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으면은 SNS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10일, 12일에는 상영관이 그나마 좀 있는데 이제 베테랑 개봉하는 시간부터 완전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8시 반만 9시 40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석에 좀 굉장히 많이 이게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영화 좋게 보셨다면 저는 태그 하나씩 걸고 싶어요. 뭐로 할까요? 여우주연상 김재원. 아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요. 이 영화는 김재원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이만한 힘을 갖고 쭉 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백상이나 청룡 둘 중에 하나 여우주연상 못 가면 분노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뭐든 계획한 대로 좀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인증은 그러면은 태그, 네, 여우주연상 김재화.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가 이제 보시기 전에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선입견이 좀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보시기 직전까지는. 네, 근데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또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이제 리뷰를 보시고 아마 많이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리뷰들을 잘 써주시면은 그렇게 좀 망설이셨던 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보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해시태그 여우주연상 김재화 이거 잊지 말고 가시고요. 저희 진짜 그 원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판사에서 나오셔서 10% 할인 가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꼭 관심 가지시고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꿈이 엄마, 지우가 축복을 받긴 받았나 봐.